징역 1년 8개월 선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정구승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님과 함께 분석해 볼 텐데요. 먼저 정구승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기가 좀 쉽지 않네요. 참 이게 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이제 한 3-40분 동안 이 스튜디오에서 이 1심 우인성 판사의 판결을 듣고 있었는데 너무 좀 기가 찼습니다. 자, 오늘 판결 1년 8개월 징역형 총평해 주신다면. 변호인 의견서를 읽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유죄가 인정이 되고 양형이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주가 조작에서 공동정범 인정하지 않은 거는 정말 예상 바뀌고, 왜냐면 너무나 명징한 증거들이 많이 있었고 재판부 자체가 시세 조정에 동원될 것을 인지하며 용인한다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동정범은 또 인정을 안 해서 무죄를 선고를 했거든요. 네. 아니 최소 만약에 인지하면서도 용인했다고 하면 최소 방조범에 대한 처벌을 해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는 재판부가 거기에 대해 적용되는 죄명을 바꿔서나 아니면 방조를 인정해서 축소 사실에 대한 인정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걸 아예 무죄를 내린다. 그럼 결과적으로 공동전범을 인정 안 한 건데, 그러면은 공동가공이사가 공범끼리 같이 한다라는 의사와 기능적 행위 지배, 즉 이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한다는 거를 인정을 안 해준 건데, 우리가 너무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너무 황당한데요. 네, 메시의 딱 폭탄 투하 물량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면, 그리고 김건희 씨가 이 주가 조작에 대해 빠삭하게 소위 말해 빠꾸미로 인지하고 있었던 걸 생각을 그렇죠. 하면, 와, 이게 의견서를 저렇게 써도 좀 편향됐다라는 식으로 비판을 받을 것 같은데, 네. 이게 판결문이라는 게 도무지 납득이 되기 어렵고, 또 명태균 씨 공천 개입 관련해서는 2월 5일 날 있을 명태균 씨 재판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거야 뭐 이미 김영선 씨와의 관계가 있어서 거기서 세비반띵이나 다른 거 돈 받은 것 때문에 이 사건과는 좀 다르겠지만, 정말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영업을 위해서 먼저 명태균 씨가 돌리고 그걸 들고 가서 영업을 한 다음에 그 앞에 것까지 비용 청구하는 거는 영업의 방식인데, 그거를 이후로 대가관계 인정을 못한다 라고 한다면 앞으로 명태균 씨스러운 정치 영업이 가능하다는 취지거든요. 그러면 이거 하고서 뭐 공천 개입에 대한 확답만 주지 않으면 네. 이제 무죄가 나온다는 취지인데, 어떻게 보면 앞으로 이런 정치 브로커들의 활동할 수 있는 새 장을 열어준 판결이 아닌가. 지금 김건희 재판에 세 가지 범죄 혐의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범죄 혐의에 대해서 무죄죠. 네. 무죄랍니다. 이럴 네. 거면은 윤석열 씨는 왜 내란을 저질렀을까요? 그러니까요. 개인적 가정사 때문에 내란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그냥 특검 받고 재판했으면 이렇게 끝날 것을 몰랐겠죠. 네. 몰라서 그런 건데, 명태균 공천 개입도 무죄.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 등에 대해서 법원이 2022년 7월 샤넬백, 그다음에 명품 목걸이 수수 인정해서 그 부분만 징역 1년 8개월. 금거북이 얘기는 없었죠. 네. 금거북이 얘기도 대가성이 아마 소명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할 건데, 이런 식이라면은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을 영부인들한테 혹은 그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주는 새 장이 열렸다. 지금 최지우 변호사인데요. 어떻게 보면 오늘의 가장 큰 승리자죠. 네. 뭐 명품으로 유명하신 분이죠. 예. 네. 뭐 지금 현장에서 마이크가 연결될 수 있을까요? 현장에 지금 김건희 측의
최지우 변호사예요. 네, 최지우 최지우 변호사가 지금 무언가 발언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굉장히 지금 목소리는 안 들리지만 표정을 보면은 득이양양한 모습이 그대로 보이고 있다. 야, 어떻게 저런 중대 범죄자를 이렇게 낮은 형량으로 판결할 수 있는 것인가? 다행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집유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집유였으면 바로 석방이 됐을 텐데. 우인성 판사. 네. 새로운 장을 열어주셨습니다. 예, 이제 우인성 판사. 여의도에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브로커나 정치 브로커나 이런 여론 조사를 갖다 바치고 나중에 대가를 받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시장을 열어주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직자 배우자들에게 대가성만 인정되지 않는다면, 정확히 말하면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근거부기 정도는 갖다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게 만드는 판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게 구체적 사실관계에서는 판사님의 판단이 더 적확할 수도 있어요. 기록을 제가 보지 못했으니까. 네. 하지만 이 사건의 파장이나 이 사건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충격적이고, 판사님에 대한 비판도 비판이겠지만 전 특검도 책임을 좀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입증을 그만큼 못할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분명히 김건희 특검은 특히나 다른 특검보다 내용이 있고 네. 했었던 부분을 생각을 하면 이제 2차 종합 특검을 함에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더 감안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실제로 해서 사실 특검을 진행하면서 제가 그 고언을 드리고 다녔던 것 중에 하나가 예산 빡빡하게 해서 공무원들 차출받지 말아라. 그러니까 특검에 대해서 기재부에서 굉장히 예산을 빡빡하게 해서 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추가적인 예산이 들지 않는 공무원들을 많이 차출했거든요. 예를 들어 경찰, 검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검찰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지금까지 수사하지 않았던 부분을 처벌받아야 되는 입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사에 나서지 않았고, 네. 경찰도 비슷하죠. 사실 경찰도 김건희 씨가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에 뭐 수사를 해왔던 게 없었던 거니까. 네. 그래서 2차 특검만은 그렇게 안 되기를 좀 요청을 드렸는데, 사실 별다른 다른 정치적 이슈에 묻혀서 좀 그냥 기존에 하던 대로 진행된 감이 있는데, 2차 특검의 구체적인 운영에서는 제발 저렇게 하지 않아서 조금 제대로 된 입증이 되기를 바랍니다. 최지우 변호사가 한덕수의 변호인보다는 좋은 성과를 받았네요. 여기서 진짜 김건희의 사법 그리고 검찰 권력의 결속이 얼마나 치밀하고 강력한지 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러한 판결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러게 어떻게 말입니다. 주가 조작을 해가지고 수십억을 벌고 그런 정황과 증거물이 다 나와 있는데, 사실 3부나 뭐 다른 것들은 기소조차 안 됐어요. 지금 김건희 1심 선고의 결과가 징역 1년 8개월 1281만 원 추징. 도이치 명태균 의혹은 두 건 다 무죄가 나왔습니다. 15년형을 구형했는데 징역 1년 8개월에 1281만 원 추징. 이게 정말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재판 결과인지, 조희대 사법부가 정말 이 우인성 재판부, 아니 어떻게 이런 판결이 나올 수 있나. 그럼 이제 대한민국에서 저런 잡주로 주가 조작해도 남편이 검사고 그러면 버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정도 입증이 됐는데도 소위 말해 방조조차 성립하지 않는다고 하면 뭘 믿고 투자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명태균과의 관계가 녹취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증명이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는 가담을 했던 것을 인정하지 못했다. 다시 네. 설명드리자면 공동정범 성립을 인정하지 않은 건데 공동정범의 경우에는 주관적 공동의사와 네.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어야 공동정범, 즉 공범이 됩니다. 근데 또 웃긴 건 재판부는 시세 조정에 동원될 것이라는 걸 인지하면서 용인했다. 어느 정도 또 고의는 인정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갖고 있는 상식으로서는 이 정도가 인지를 했으면 방조범이라도 성립을 해서 거기에 대해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무죄를 선고한 것도 좀 놀랍고 그리고 주관적 공동 의사를 추단할 만한 내용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적극적으로 개입을 했다던가 거기에 대해 뭐 걔네가 얼마를 달라고 한다더라 너무 비싸다더라 이런 얘기를 한 거 그리고 거기에 뭐 수량을 던지거나 이랬던 부분에서 충분히 주관적 공동의사나 기능적 해미지급배가 모두 다 인정될 만한데 마치 변호인 의견처럼 이렇게 조금 논리적으로 비하까지 해가면서 이걸 무죄 준 건 아직도 납득이 어렵고 명태균 씨 걸로 넘어간다고 하면 여론조사 비용을 이 김건희 윤석열 이득이라 보기 어렵다. 제가 김지호 대변인님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을 하면서 네. 다른 사람에게도 제공을 하면 김지호 대변인님이 이득을 안 본 건가요? 이득을 본 거죠. 본 거잖아요. 이 세상 공짜가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공짜로 그거 줬으면 그거는 이득을 본 거고 그거를 그럼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활용했다고 하여 이 사람이 이득을 안 본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공천 약속 받았다는 거 단정 어렵다는데 녹취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요. 다 나오잖아요. 본인들도 인정을 했고. 그 김영선 좀 해줘라. 네. 해줘라. 이게 사후적으로라도 그렇게 인정을 한 그 여론조사로 인해서 했다고 하면 사실 충분히 증명이 가능한 부분이고 꼭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딜이 된 것 자체가 문제인 건데 여기서 이렇게 정말 변호인 의견서를 읽은 것 같은 결과가 나와서 이거는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금품 수수 의혹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건 특검을 좀 탓해야 되는 부분이죠. 금품 수수는 사실 네. 김건희 씨가 봐왔던 것들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었고 사실 3부부터 시작해갖고 의심받는 게 워낙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기대해야 될 게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밖에 없다라는 게 정말 자괴감이 드네요. 지금 이제 그렇게 되면 김건희 씨는 한 1억 얼마대 몇천만 원대에 몇천만 원대에 모여갖고 수천만 원대의 뇌물을 받은 영부인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 외에는 죄가 없다라는 뜻인데 이거를 저기 법대에 앉아 계시는 재판부 3명을 제외하고 누가 납득을 할까? 그렇죠. 의문이 있습니다. 아 근데 저는 이 정말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혐의가 불인정됐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가 어떻게 이런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잘 생각해 보면은 아니 본인과 어머니와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세력들과 굉장히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돈도 빌려주고 확실하게 언제 오를지 알았고 또 그에 맞게 매매를 한 정황이 다 녹취로 남아 있는데 법원에서 주가 조작 가담 혐의를 불인정했다. 아니 이런 도이치모터스 같은 정말 작전주에 수십억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투자자들이 천문학적인 손해를 봤는데 대한민국 사법부에서 주가 조작 가담 혐의를 불인정하겠다? 아니 심지어 인식이 있었다고 봤어요. 그런데 무죄를 주는 건 저는 납득하기가 너무 어려운 게 만약에 정말로 공범으로서 공동정범으로서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을 특검이 못했다고 하면 네. 적어도 방조로서는 처벌을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근데 아예 지금 무죄를 줬죠. 네, 아예 무죄. 이거는 정말 납득하기 어렵고. 야, 이제 대한민국에서 주가 조작하는 그러한 고관 대작의 배우자들이 나올 텐데
나올 텐데 야 조의대 사법부 이런 식으로 사법부를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 한독수를 제물로 놔주고 우인성 판사 아니 이게 정말 전 국민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부끄러운 판결을 정말 양심을 걸고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지 너무나 유감스러운 판결이 지금 나왔습니다. 아 지금 정말 많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분노를 느낀다. 모두 한패구만. 김희정 씨. 난이님 어째 다 무죄냐. 천태량님은 권성동도 이거 무죄 나오네. 야, 난이님 뇌물 받아도 증거 없으면 무죄야. 잡영호님 법원이 주가 조작을 권장하는 판결. 천태랑님 권성동 무죄 나오겠네. 개혁하라님 AI 판사로 교체하자. 사법카르텔 이진관 판사를 대법원장으로. 야 지난주에 그 이진관 판사의 명판결에 정말 많은 국민들이 감복하고 감동했는데 이번 주 수요일 날 정말 이 개판인가 재판인가 이게 판결입니까? 아 이게 너무나 이 현타가 오는 판결. 지금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저희가 논평을 하면 안 되겠네요. 아직 끝나지 않았네요. 주가 조작으로 막 몇십억을 벌었는데 하나도 추징 안 했습니다. 하나도 추징 안 했어. 하나도 추징 안 했다. 윤석열만 바보 됐네요. 사실 그냥 이거 재판받게 하고 백만 관리했으면 야, 다 무죄가 나왔을 것 같은데. 김건희라는 야 역시 김건희가 V 제로가 맞네요. 그러니까요. 한독수 23년형 받았는데 김건희 1년 8개월. 물론 내란 혐의로 기소된 건 그것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니 V 제로가 내란을 몰랐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명태균 씨가 지금까지 계약서 쓰고 한 적이 별로 없는데 계약서를 안 썼으면은 다 그거를 위한 것이 아니게 되는 건가 봐요. 야, 이 너무나 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판결이 나오니까 아 이거 윤석열 내란 재판도 이게 좀 다시 걱정되네요. 걱정이 되는데요. 이거 직위원 이거 진짜 공소기각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이거 공소기각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직위원이가 또 내란 속에 풀어주려고 작정을 한 게 아닌가? 야 이거는 어떻게 이런 판결을 낼 수 있는지. 우인성 판사 39회 사법시험을 합격했고 29기 사법연수하는 수료원.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7부 부장판사. 야, 이 정말 이런 역사적 재판에 이런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뭐 초코파이 하나를 그냥 먹어도 엄청나게 수사를 받고 법의 그렇죠. 단죄를 받는데 이래도 되나? 우인성 판사 같은 경우는 2025년 8월 20일 이재명 대통령은 소년원 출신이라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가로세로 연구소의 강용석, 김세희에게 고작 벌금 1,000만 원과 700만 원을 선고했고 그나마 소년원 운운에 대해서 무죄 판결을 내린. 그런데 소년원 부분이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서 강용석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이 사실 우인성 판사도 비판을 받아야 되는데 변호사님 우인성 판사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십니까? 직접적으로 개인적 연은 없는데 지금 어떤 판사입니까? 개인적 연은 없는데 예. 이 오늘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판결문이 정치하다고 보긴 어려울 것 같아요. 너무 비약도 많았고 네. 공동정범은 인정하지 않은 논리나
명태균 사건 관련해서 내용을 인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아직도 납득이 너무 어렵습니다. 네. 아, 그런 사이에 민주당 전현희 의원님이 착석을 하셨습니다. 아, 지금 진짜 의원님 네. 지금 이 김건희 재판 많은 우리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 정말 어이없는 사법부가 미친 겁니까? 엄청난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판결 전현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이가 없습니다. 예. 야, 진짜 저는 한 15년쯤 나오지 않을까. 구형량이 좀 적다. 더 세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야, 지금 정말 너무너무 진짜 속보가 나왔네요. 최지우 변호사가 알선주들의 형이 너무 높아 항소를 검토한다. 특검의 위법 수사 책임져라. 라는 식의 멘트를 한 것 같네요. 아니 지금 너무 황당한데 지금 징역 1년 8개월에 8개월. 추징금이 1,000만 원 좀 넘습니다. 아니 그럼 주가 조작으로 벌어들인 그 수십억 원의 돈 이거 그럼 김건희가 그러면 1년 8개월 아니요, 그러면- 거긴 무죄니까 아예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그러니까 죄값도 1년 8개월 없어요. 후에 이제 만약에 나온다면 그 엄청난 재산을 가지고 또 다시 흥청망청하면서 새로운 검사들과 함께 새로운 미래를 또 기약하지 않을까. 이게 법이라는 게 원래 상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고 얘기하지만 법원의 판결은 국민들의 상식에 기반을 해야 됩니다. 지금 김건희가 사실상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했다. 그리고 기존의 검찰에서 밝혀내지 못했던 많은 증거들이 특검에서 나왔어요. 실제로 김건희가 정권사 직원이랑 이 수익 배분을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통화됐다는 녹취록도 나왔지 않습니까? 특검에서 여러 가지 정황이나 증거들이 김건희가 사실상 이 시세 조종에 참여했고 그 주가 조작에 가담했다라는 게 거의 증거로서 밝혀졌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런 것을 다 무시를 하고 원래 검찰의 수사 결과로 간 것은 이거는 국민의 상식에 어긋난다. 그리고 그런 상식에 기반한 판결을 해야 하는 법원이 사실상 알 수 없는 이유로 김건희에게 무혐의라는 선물을 안겼다. 이거는 국민을 배반한 행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현희 사실 전 최고위원님. 네, 지금 오늘 네, 우인성 판사가 판결문을 읽으면서 네, 많은 국민들이 이해할 수 없는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말 특히 이것에 대해서 네. 자 명태균 여론 조작 관련해 가지고 범죄라도 계약서가 없으면 무죄다 이런 류의 또 발언을 했고요. 자 통일교 매관 매직 이 혐의 관련해서도 돈 받은 김건희가 달라고 하지 않으면 뇌물이 아니다. 정상을 참작해. 이게 정말 말이 되는 논리입니까? 지금 판결 그대로라면 이 정구성 변호사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명태균 게이트 여론 조작 이 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여론 조사를 빙자해서 사실상 여론 조작을 했고 그리고 그런 여론 조작 그 조사 결과를 받으면서 그걸로 대선에 이용해서 사실상 대선에 승리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또 가격을 그 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번에 특검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를 했죠. 그래서 이거는 만약에 지금 이번 1심 판결대로라면 앞으로 정치권이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해도 된다. 그냥 돈 주면 받아도 그냥 괜찮은 거 그리고 아닙니까? 뭐 계약서 없이 그냥 구두로만 했다면은 이거는 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면죄부를 준 건데 이거는 앞으로 정치권에도 미칠 파장이 매우 큰 판결이고 있을 수 없는 결론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의도의 저런 브로커들에게 시장을 열어준 판결이 아닌가. 네.
왜냐하면 방금 논리가 그거죠. 계약서를 먼저 작성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그 사람에게만 제공하지 않았다인데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누군가에 제공하고 거기에 대한 대가로서 주고 제가 나중에 딴 사람한테 이용한다고 그래서 이 대가 관계가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마치 대가 관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하거나 당연히 이런 브로커들이 접근했을 때 지시받고 안 하죠. 일을 해와서 그 브로커랑 거래를 트는 건데 지시 관계가 없었다라는 걸로 이거를 무혐의를 주는 건 여전히 납득이 좀 어렵고 저는 재판부도 비판을 해야 되지만 특검에 대해서도 좀 비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최주 변호사가 계속 이런 논리로 주장을 해왔거든요. 네. 근데 충분히 거기에 대해 반박할 만한 녹취부터 시작해서 많은 자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못 해갔다. 이렇게 무죄가 나왔다는 건 재판부를 우리가 비난하고 비난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될 일이지만 네. 특검에 대해서도 우리가 면죄부를 줄 수는 없다. 특검이 사실 특히나 저기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 내용도 있었고 검사들이 사실 뭐 항명도 있었고 제가 이제 내부에 있는 특별수사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만나서 얘기했을 때 그 내용이 정말 심했더라고요. 아. 네, 그러니까 대놓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그 항명 이후로 내가 6시에 퇴근할 때 남아 있는 검사는 없었다. 라는 말이 돌고 정도로 그게 정말 안 좋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검을 선택을 잘못했다. 그리고 특검법을 좀 설계를 할 때 우리가 너무 나이브하지 않았는가. 특히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나치게 예산을 짜게 잡다 보니까 기존의 검찰과 경찰만을 활용했어야 되는데 사실 특검이라는 것 자체가 기존의 수사기관이 못했던 걸 해야 되는 것이 특검인데 그거를 빨리 끝내자 아니면 예산을 최대한 적게 써서 끝내자라는 목표 아래 기존에 그걸 수사하던 사람을 그대로 데리고 와서 수사를 시켰거든요. 네. 거기서 일어나는 어떻게 보면 로스가 이렇게 돌아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네, 계약서가 지금 없었기 때문에 무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증거라는 것이 서증, 그러니까 종이로 된 계약서 이런 것도 증거지만 인증, 뭐 사람이 증거가 될 수도 있고, 녹취가 다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발언하는 것도 증거가 될 수 있고 네. 여러 가지 증거가 있는데 실제로 그동안 뭐 언론 보도에 밝혀진 증거들은 다양합니다. 실제로 없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 여론조사 계약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 서면에 종이 계약서가 없다고 해서 그걸 증거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봐주기 하려는 그런 의도의 판결이 아니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방금 변호사님 말씀하셨지만 저도 이제 김건희 특검에 가서 항의 방문도 했고 네. 이 수사에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에 좀 의혹을 제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그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수사에 대해서 중간에 수사를 뭐 그만두고 복귀하겠다 이런 그때 상황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이 주가 조작에 무혐의를 낸 여기에 대해서 네. 이것을 특검이 뒤엎는다면 검찰의 수사를 이제 뒤엎는 거라 사실상 검찰에 굉장히 치명적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소극적으로 한 게 아닌가 지금 결과론적으로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의지를 가지고 수사를 제대로 했는가, 증거를 제대로 제시했는가 이 부분은 뭐 사법부의 잘못도 있지만 특검의 잘못도 묻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헌정사 첫 전직 대통령 부부인 윤석열, 김건희가 어찌 됐던 동시 실형이 선고돼서 복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동시 실형 선고의 어떤 역사적 의미, 전현희 전 최고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 동시 실형의 의미가 지금 김건희의 이 이제 말도 안 되는 솜방망이 처벌로 약간 퇴색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네. 어쨌든 이 김건희가 대통령의 영부인이라는 지위를 정말 악용을 해서 사실상 대통령 권력을 누렸다. 저희들 이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법원에서 뭐 대통령 권력을 이제 악용해서 사실상 뇌물을 받았고 그걸로 국정에 또 영향을 미친 이런 혐의는
간접적으로 인정이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대통령 권력을 사실상의 V제로 사실상의 대통령처럼 그렇게 남용한 김건희에 대해서는 조금 경고가 주어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너무 평이 낮아가지고 뭐라고 아니 말을 지금 못하겠네. 상황이 지금 이러고 있는데 네. 지금 명태균 강혜경 재판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 관련해서도 지금 이 논리대로라면 지금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그럼 오세훈 이 기름장어 오세훈 이거 오세훈도 그러면 이 논리면 무죄 나올 가능성이 큰 거 아닙니까? 조금 더 명징하긴 해요. 왜냐하면 오세훈 네. 같은 경우는 대납이 들어가서 돈이 들어간 구조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대납 구조가 조금 더 명징하긴 하지만 지금 이 판사님의 논리대로라면 똑같은 구조거든요. 계약서 없이 진행되었고 오세훈이 지시하였다고 볼 수는 없죠. 네. 명태균과 어떻게 보면 딜을 한 거지 상명하복의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랑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무엇을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공천 김영선 공천이라서 그게 연관관계가 입증이 안 됐지만 오세훈 씨는 김한정 씨를 통해서 들어간 돈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괜찮지만 이 정도의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도대체 뭐가 유죄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거는 걱정인 게 명태균 재판뿐만 아니라 일반 저희가 의뢰인을 만났을 때 왜 너는 무죄를 못 받느냐라고 했을 때 피해갈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변호인의 의견서를 그대로 인용해 주는 경우는 없거든요. 우리가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최순실 국정농단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죠. 그때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그야말로 우리가 그때 처음 보던 그 윤석열이 그 경제적 공동체 뭐 이런 개념으로 대통령과 최순실이 경제적 공동체니까 거기에 최순실에 준 돈이 이제 뇌물이다. 이런 그때 당시는 생소한 이론까지 끄집어내면서 사실상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단호한 단죄를 했고 최순실이 아직도 그래서 감옥에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지금 김건희가 저지른 범죄는 최순실이 감옥에서 정말 억울하다 생각할 정도로 훨씬 더 그 재질이 중하고 더 중대 범죄다. 이게 이제 대부분 생각하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런 김건희에 대해서 이 정말 특검이 단호하게 심판하려는 의지가 있었느냐 이것도 진짜 묻지 않을 수가 없고요. 뭐 거기에다가 법원의 지금 솜방망이 처벌은 김건희의 이 국정농단에 대해서 사실상의 그 중대성이나 심각성을 전혀 인지 못하는 그런 상식에 어긋난 판결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정말 또 충격적인 판결이 있었는데 유동규, 남욱 이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관련해서 200억 원이 넘는 개발 부당 이득을 취득했다고 의심되는 유동규, 남욱 이자들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 대장동 일당들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대장동 검사들 제가 알기로는 정말 수십 명의 검사들과 100명이 넘는 수사관들이 투입돼 가지고 이재명 대통령과 김용 정진상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갖은 수를 다 쓰고 증거 조작하고 증언 조작하고 그랬던 대장동 검사들이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기소는 오늘 패소해서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정무승 변호사님. 네. 이 판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심지어 뭐 유동규는 최후 진술 보니까 이게 다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거다라는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검찰에 섭외가 되어서 네. 농계 작전을 폈는데 무죄가 나와버렸네요. 그렇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동안 검찰이 짜맞춰서 들고 왔던 것들이 이제 법원을 통해서
그러한 사실이 없다는 것이 좀 밝혀진 부분이 있는 것 같긴데 네.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좀 많이 당황스럽고 사실 분노하실 텐데 정말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 그리고 저희 국회가 그래도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정말 바꿔가야 될 게 너무 많고 지금 개혁이 조금 잘 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지를 해주셔야 저기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저런 공직자들에 대한 개혁을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하고는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님 굉장히 각별한 관계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 전부터 교류했고 지금 이 일로 굉장히 억울한 고초를 당하셨는데 이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오늘의 판결 어떻게 보십니까? 방금 제가 뉴스를 이제 방금 접했는데요. 진짜 이 나라가 특히 거꾸로 돌아가고 있구나. 사법부가 지금 사법 정의가 아니라 사법 불의에 정말 그 앞장서고 있고 그 편에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로 너무 어이없는 판결입니다. 유동규와 남욱 정영학이 위례에서 그때 뭐 천하동인이건 뭐 이렇게 하면서 엄청난 불로소득을 200억 예, 넘는 부당 얻었고, 이득을 취득했다고 네. 기소를 했습니다. 네. 정영학, 남욱, 유동규. 사실 그것도 검찰이 억지로 저들에게는 그 수사의 의지가 없었고 오히려 이재명 우리 대통령님을 겨냥한 그런 표적 수사를 하는 와중에 저분들을 억지로 할 수 없이 기소했던 그런 느낌을 계속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사안은 검찰이 진짜 수사 의지가 제대로 없었고 오로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그런 이제 표적만 하려던 그 와중에 나온 판결이다. 그래서 법원도 문제가 있지만 검찰이 이 그 사건의 실체를 가리는 그런 오도하는 그런 수사의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반드시 새롭게 특검을 하든지 아니면은 2심에서는 진실이 밝혀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오히려 저 사건의 범죄자들은 저렇게 무죄 그리고 부실 수사를 통해서 면죄부를 주고 말씀하신 우리 김용이라든지 이재명 대통령, 정진상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 사건의 주범으로 몰고 가려고 했던 게 그렇죠. 검찰이잖아요. 다 증거랑 네. 증언을 조작질을 했죠. 네, 그러니까 거의 저 그 판결은 검찰의 그 플리 바게닝이라든지 그 김용이나 정진상 등의 판결에 또 수사에 좀 더 호의적인 그런 이제 답변을 이끌어내려고 사실상 회유 압박한 그런 사건의 결과물로 기소한 거다.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검찰이 부실 수사에 기반한 그런 기소가 아니었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우리 김용 부원장이나 정진상 이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정신 바짝 차리고 지켜드려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판 결과만 보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검찰이 어떻게 기소했는가도 좀 봐야 돼요. 네. 저도 이제 지금 기사를 찾아보니까 유동규 씨는 마치 정말 농개처럼 다 이 대통령님 관련한 거다라는 식으로 계속 그 발언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검찰은 아마 그 방향으로 기소를 했었다 보니까 정작 본 혐의에 대해서 이 대통령과 관련 없이 진행된 개발 비리에 관련해서는 정작 조금 봐주기나 아니면은 맹탕 기소를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결과도 부정이하지만 그 만들어가는 과정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거라 생각해서 이 부분은 특검과 마찬가지로 기소 과정을 좀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지금 오늘 통일교 청탁 윤용호 전 본부장의 선고도 나왔는데요. 네.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자, 윤용호 재판에서 윤용호 전 본부장 1심에서 징역 1년 2개월. 이게 합당한 판결 선고로 보십니까? 지금 혐의는 김건희 권성동에게 금품 전달한 것이 인정되었고 그리고 증거로서는 전성배 씨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으며
다만 원정 도박 증거인멸 혐의는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빠졌고 양형에 있어서 통일교의 중요 지책을 맡았기 때문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다음에 지위를 이용해 범행 계획을 세우고 한학자의 심의를 받아서 실행을 했다. 수동적 이행이 아니라 범행 정반을 장악하고 능동적 실행을 했다라고 엄중하게 꾸짖은 뒤 1년 2개월이 나왔습니다. 1년 2개월. 1년 2개월. 네, 이게 우리 강혜경 씨 지금 1심 판결이 얼마나 나왔죠? 강혜경 씨는 아직 재판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상 그 김영선 씨가 재판부를 기피하는 바람에 거의 재판이 진행되지 않고 있고 김태열 씨에 대해서 제가 알기로는 2년 가까운 구형이 나왔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공익 제보자들은 엄청난 고초를 겪고 있는데 실제로 제가 강혜경 씨랑 화요일 어제 경찰청에 또 불려가갖고 이준석 씨 관련해갖고 진술을 하고 왔는데 이것만으로 해도 사실은 저희가 이제 수사기관에 간 게 거의 20회, 30회 가까이 되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저희가 지금 저희도 공익 사건으로 도와드리고 있지만 일반적인 사건이었다면 아마 변호사비만으로도 정말 파산을 할 정도로 엄청난 비용이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생계를 꾸려가기도 너무 어려울 정도로 계속 서울로 아니면 김해경찰서로 창원으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 결과가 이거라니 정말 좀 너무 황망하고 안타깝습니다. 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그 자신의 불이익을 감수하면서도 불의에 대해서 그렇게 공익 제보를 하고 싸워왔던 사람들에게는 검찰이 정말 가혹하게 수사를 하고 법원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가혹한 판결을 하고 그 범죄의 본류랑 그런 것을 악용한 권력자들에 대해서는 지금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정말 세상이 너무 거꾸로 돌아간다. 실제로 네, 그런 검찰은 느낌이 강혜경 듭니다. 씨를 수사를 하다가 강혜경 씨가 자꾸 진실을 말하고 돌아다니니까 별건 수사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형적인 별건 수사를 해서 강혜경 씨를 추가로 기소를 했고요. 근데 그 과정에서 피의자 조사와 모든 조사를 마칠 때까지 인지 보고서 하나 작성을 안 하고 조사가 마친 뒤에야 인지 보고서를 작성했을 뿐만 아니라 그 조사를 함에 사용한 증거들이 사실 다른 명목으로 압수가 된 거기 때문에 사실 새로운 혐의에 대해서 사용이 되려면 추가 압수영장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영장을 받지도 않고 그런 불법 수사를 자행해서 기소까지 했습니다. 또 기소하는 과정에서도 그 부장검사의 이름으로 기소를 해서 검찰청법에 따르면 사실 검찰 내에서도 기소와 수사를 분리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 법까지 이제 형해화 시켜가면서 억지로 기소를 했는데 나중에 이게 공판을 거쳐서 몇 년 만에 무죄가 나오면 뭐합니까? 그 사람의 삶은 망가져 있는데. 근데 이렇게 권력을 등에 업고 아니면 부정부패를 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망쳤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면죄부를 주는 거는 정말 법조인으로서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오늘 윤영호 씨가 1년 2개월을 받았으면 좀 이따가 권성동 재판이 나오잖아요. 구형은 4년 받았습니다. 4년 6개월인가 이렇게 구형을 한 근데 것 같은데요. 판사가 네. 김건희, 윤영호, 권성동 다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인성판 이게 지금 권성동도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냥 뻔할 뻔자 같은데 이거 손방망이 처벌할 이거 가능성이 무죄 매우 나올 높고 가능성도 무죄 매우 커 보입니다. 가능성도, 예. 배제 못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윤용호는 지금 이제 전성배 씨가 전달을 했다. 이 이제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마지못해서 1년 2개월 판결을 한 것처럼 보이고요. 권성동은 지금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용호도 지금은 뒤늦게 이제 준 적 없다는 식으로 지금 발뺌을 하고 있어가지고 권성동의 경우에는 사실 직접적인 증거가 잘 안 보이는 이런 사안이거든요. 뭐 앞뒤로 사진이라든지 네. 뭐 문자를 보고 뇌물 사건에서는 지금 직접적인 증거를 할 수가 없죠. 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없는데 윤용호가 뒤늦게 이제 부인을 하고 나서가지고 네. 권성동 재판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성동까지 만약 무죄가 나온다면 이거 사법부는 정말 진짜 조희대 사법부 이렇게 그냥 국민들의 그냥 예, 방치해도 되겠습니까? 사실 아까 논리대로라면 계약서 받고 준 것도 아니고 대가 관계가 입증이 안 됐다. 계약서로서 우리가 1억 받아가는 대가로 몇 명 보낸다라는 계약서 없지 않느냐. 그리고 먼저 우리가 돈 준다고 한 게 아니라 받고 나서 사후 행위를 한 거 아니냐라는 논리를 그대로 가져간다면 도대체 어떤 뇌물이 성립할 수 있는 거고 어떤 정치자금 위반이 성립할 수 있는 건지 의문입니다. 제가
그 3대 특검 특위에서 네. 전담 재판부를 발의를 했을 때 내란뿐만 아니라 3대 특검 전담 재판부법을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란도 전담 재판부 하는 게 필요하지만 지금 김건희의 국정농단이라든지 최혜병 사건 이런 사안은 매우 대한민국의 국기를 사실상 문란시키는 굉장히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재판부도 전담 재판부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지금 보니까 내란뿐만 아니라 이런 김건희 특검이라든지 최혜병 사건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그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전담 재판부가 구성되는 것이 맞았다. 그런 정말 제가 안타까운 알기로는 생각이 근데 듭니다. 이제 이 내란 전담 재판부 관련해서도 지금 영장 판사들이 또 그나물의 그 밥이 또 지정이 됐어요. 이게 사실은 특검이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지만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하지 못해서 수사를 제대로 못했다 이런 이야기도 많거든요. 소위 말해 게이트 키핑을 좀 하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냥 2년 전을 생각하면 됩니다. 2년 전에 가혹하게 그 특수부가 수사를 통해서 정치적 공격을 사실상 할 때 그때 압수수색 영장이 그렇게 거의 자동 자판기처럼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냥 넣으면 바로 나왔죠. 네. 넣으면 바로 나왔죠. 했던 대로 또 하고 했던 대로 또 하고 했던 대로 또 할 때까지 다 인정을 해줬던 그 사법부가 갑자기 인권의 보루가 돼갖고 그 자신들에게 올라오는 혐의들을 막아줬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중에 2명이 그대로 보임되었다는 것은 뭐 당장 다른 사람을 데리고 오면은 그 재판부와의 인수인계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걱정되는 건 솔직히 임시자료 떼고 그 사람들이 그대로 전담 재판부의 영장 정담 판사가 될까봐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전국 법관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될 것 같은데 제가 법관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을 바꿔야 된다는 의견을 낸다고 하면 내 선배, 후배, 동기가 편향되어 있기 때문에 바꾼다는 의견을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과연 그 보수적이고 그 사법부 내부에서의 평판을 중요시하는 법관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을까? 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임시로 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모욕직책이거나 당연 그 실무적인 그 배당이 어려운 부분 때문에라도 억지로라도 이해할 수 네. 있지만 만약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조금이라도 놓으신다면 아마 그 임시자가 그대로 떼어져서 그분들이 전담 재판 부이면서 영장 전담을 하실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시국이 이런데 제가 정말 웃기는 기사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한국경제인데요. 고가 사치품 치장하는데 급급 김건희 질타한 우인성 판사는 누구냐? 그러니까 우인성 판사를 지금 이 시국에 미화하는 그런 기사를 지금 출고했어. 야, 제가 정말 이거 좀 PD님 한번 기사 한번 찾아주세요. 고가 사치품 치장하는데 급급 김건희 질타 우인성 판사도 이 인터넷 기사가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이 김건희가 해외 순방 가서 풀매한 그 사진을 전면으로 지금 이거 보십시오. 야 지금 이 김건희가 좋아할 만한 저런 사진을 걸면서 우인성 판사가 누구냐? 야 마지막에 보면요 법조계에서 우 부장판사는 소신 있는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2014년 서울중앙지법 판사 시절 대한 쌍용차 농성 강제 철거 과정에서 공무집행 밤해 혐의로 기소된 해고잭에 무죄를 선고해 공권력의 과도한 행사에 제동을 걸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9년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 야 이민아 한경닷컴 기자님 아니 저 위로 한번 올려주세요. 저 김건희 사진 김건희 야 지금 이 시국에 저 김건희 풀매한 김건희 사진을 저렇게 걸고 고가 사치품 치장하는데 급급 김건희 질타 우인성 야 이런 식으로 한국 경제가 이번 판결이 정당하고 철퇴를 내렸다는 평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님 완전히 본질을 호도하는 거다. 예. 그렇게 보입니다. 실제로 김건희의 그 명품 고가 사치품 이것도 물론 비난을 받아야 되지만 이 사건은 그게 본질이 아니잖아요.
영분의 지위를 이용해서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서 사실상 국정농단을 하고 뇌물을 받고 거기에다가 여론조사를 이용해 가지고 또 대선에 이렇게 뭔가 부정 대선을 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반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이 부분에 관해서 그에 걸맞는 형을 선고하지 않았다. 우리는 이걸 지금 비난을 하는데 단지 거기에 고가품을 왜 그렇게 사치를 했냐 이것을 판사가 질타했다고 그 부분을 그 판사가 훌륭하다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본질을 왜곡하고 이거 그냥 하나의 그냥 개인적인 사건으로밖에 보지 않는 그런 왜곡된 시각이다 이렇게 야, 보입니다. 이게 정말 이 기득권 보수 언론이 얼마나 무서운지 또 기사가 나왔어요. 조선비즈입니다. 거미불로 화이불치. 김건희 1심 판사가 꺼낸 사자성어 무슨 뜻? 야, 손덕호 기자인데요. 야, 맞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인성 판사의 판결이 굉장히 정당하다. 중형을 내렸다. 자, 이 내용을 보세요. 뭔 말입니까? 거미불로 화이불치라는 말처럼 굳이 값비싼 재물을 두르지 않더라도 검소하게 품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28일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사자성어에 대해서 뭔가 그러니까 이 우인성 판사에 대한 그 판결문 자체를 찬양하는 듯한 그런 기사가 조선비즈 한국경제 지금 쏟아지고 있다. 걱정은 저 우인성 판사가 해병특검 사건의 윤석열의 재판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 거기에 대한 결과도 매우 걱정이 되고 있고 지금 막 화가 많이 나시는 이제 시청자분들께서 뭐 판사를 갈아치워라라고 하는데 사실 그리고 민주당 탓을 하시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냥 법조인으로서 드라이게 말씀드리면 헌법에 규정된 사안이기 때문에 사실 당의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좀 제한적입니다. 저도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탓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선거로 뽑은 입법부밖에 없기 때문에 탓을 하고 싶은데 사실 민주당이 할 수 있는 특검도 통과시켰고 내란 재판부법도 통과시켰고 그 현 체제 지금 대한민국 현 체제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기득권이 공고했다. 그리고 그만큼 저들의 카르텔이 공고했다라는 것을 조금 인식을 해주시고 거기에 좀 힘을 얹혀 주셔야 그래야 이거에 대해서 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변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우리 전현희 전 최고위원님이 정말 그 바쁜 의정 활동, 바쁜 당무 속에서도 상계 특검 관련해서 특별한 그런 대응 단장으로 활동하셨. 야, 그 우려가. 저는 그거 하셨길래 바쁘실 텐데 뭐 저거 알아서 잘 될 텐데 저기까지 왜 하셨을까? 그리고 너무 많이 쫓아다니시면서 계속 기자회견 하시고 또 뭐 의견서 내시고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이런 결과가 나올 지 좀 우려는 하셨던 건가요? 일단 조희대 사법부를 신뢰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법원이 개혁이 돼야 된다. 네. 그래서 법원 행정처를 폐지하고 그리고 또 법원의 이런 여러 가지 개혁 과제를 계속 이제 뭐 저나 많은 우리 의원들께서 입법 발의도 하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근데 사실 사법부의 저항이 굉장히 심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상황에 뭐 국힘의 반대라든지 여론 때문에 지금 그 개혁 과제들이 현재 주춤주춤 하고 있는데요.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번에 이런 판결을 보면서 역시 이 대통령 한 명만 바뀌었을 뿐이지 우리 사회에 기득권 카르텔은 여전히 견고하다. 그리고 윤석열의 내란도 그 기득권 카르텔을 그 속에서 만들어진 그런 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온 기득권들이 저항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이걸 오늘 판결에서 좀 확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기득권 카르텔을 깨기 위해서 여전히 앞으로도 계속 나아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정의감을 위해서 정의감으로 그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겠다고 나아가고 있지만 저 사람들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이 정말 치열할 수밖에 없고
정말 저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사실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 이제 강혜경 씨의 변호인으로서 힘든 굴곡마다 사실 현장에도 많이 와주시고 응원도 많이 해주셔서 사실 정말 많은 도움이 됐는데 입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 여러분들께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여기에 대해서도 오늘의 판결을 잊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특검이 어떻게 나아가는지 그리고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는지를 조금 더 기억을 오래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밖에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는 진짜 지금 이 순간에도 기득권 언론들이 우인성 판사에 대한 그런 기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연합뉴스인데요. 5분 전에 나왔는데 김건희 실형 우인성 부장판사는 차분 형사재판 경험 풍부. 아니 지금 이따위 판결 이게 개판입니까 재판입니까? 이런 개판을 벌여놨는데 우인성 부장판사를 자 이승현 기자님 통일교 주요 사건 맡아 심리 변호사의 우수법관 선정 법조 개선 소송 지휘 합리적이란 평 합리적입니까 변호사님? 예, 저는 아직도 납득하지 못하겠습니다. 여기에 이 판결문에 대해 비판하라는 의견서 쓰라고 하면 진짜 금방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판연구관 형사재판 강의 경험 총재가 윤영호인가 모호한 답변엔 날카로운 꼴이죠. 야 지금 연합뉴스에서 이 법조 기자들이죠. 네. 우인성 부장판사에 대한 용기 어천가를 지금 쏟아내고 있다. 여론을 만들기 위한 이 작업이 들어갔다. 이 판결은 정당하다. 김건희 부의 제로에게 1년 8개월 실형 준 게 어디냐? 이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진짜 진짜 헛웃음만 나오는데요. 예. 지금 그 사회부와 그러니까 법조계 출입 기자와 정치부 기자들의 시각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법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보는 김건희 사건의 관점 그리고 법조계에서 보는 관점이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게 지금 이렇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근데 정말 이 사안의 중요성을 지금 전혀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 김건희라는 그 존재가 단지 이 뭐 명품 목걸이를 주고받은 이런 그래서 사치하는 여자 이게 지금 핵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비난을 받아 마땅하지만 지금 판결 선고한 판사는 그것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국정을 농단하고 나라의 모든 중요한 일에 사실상 대통령처럼 개입을 하고 이런 선거에도 개입하고 공천에도 개입하고 이런 국정농단에 대해서 정말로 엄중하게 대통령 부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맞는 거지. 지금 금품 받았는데 사치하면 안 되는데 왜 사치했냐.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그걸 따가지고 우리 판사 정말 훌륭한 판사고 합리적이고 우수 판사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저 기자들도 도대체 이 사건의 본질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고언을 좀 드리자면 지금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그 특별수사관 전원에 대해서 해고 통지를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공소 유지에 필요한 사람들은 재계약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특검보 분께서 직접 그 공소 유지를 위한 실무적인 일을 하시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미 많은 파견 검사들은 다 복귀를 했고요. 그러면은 실질적인 그런 공소 유지를 위해서 공판을 위해서 백오피스 역할을 하는 게 특별수사관 즉 변호사 자격을 가진 분들인데 그분들의 사기가 엄청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괄 해고를 했어요. 그런 다음에 같이 갈 사람들은 우리가 나중에 통보지해 줄게라고 하는데 막말로 대형 로펌에 있고 돈 잘 벌던 사람들이 여기 특검에 왔다는 건 정말 좋은 일을 위해서 공명심을 해서 나라를 위해서 왔는데 내 3개월 후에 앞에 내가 뭘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기가 떨어질 만도 하죠. 그리고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고 정말 수많은 일들이 있었으면 저도 거기서 그거에 대해 고언을 많이 드렸었는데
예상 갔다가 너무 심하게 해서 자기가 얼마 어떤 직급으로 와 있는지도 모른 채로 일을 시작해야 됐기도 했고 검사들은 자기보다 후배인 검사들이 팀장으로 있어서 내가 전문가로 와 있고 세무 전문가 아니면 법률 전문가로 와 있는데 자기보다 후배 검사인 연필깎이 찾으러 다녀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나 이런 정말 불합리한 일들이 그 특검 내에서 많이 일어났더라고요. 그 공소 유지의 결과가 저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재판부도 물론 많은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김건희 특검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고 그 설계나 그 진행에서는 분명히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의원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2차 특검이 법은 이미 통과가 되었지만 세부적인 과정을 이제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지난번의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더 디테일에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의원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입법부를 주도하고 있는 민주당이 잘했습니다. 정권도 재창출했고 지금 굉장히 어려운 정말 사실은 민주당 아니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오지 못했죠. 그런데 특검 굉장히 중요한데 그 특검의 세부적인 그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다 윤석열 검찰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들이 수사도 똑바로 못했고 그냥 이런 식의 결과를 나올 뿐이 없게 뭔가 태업을 하고 그랬던 게 아닌가 이런 의심도 들고 두 번째로는 특검이 또 의혹을 가지고 뭘 하려 그래도 조희대 사법부가 사사건건 정말 영장을 반려한다든지 이런 수사를 방해하는 그런 사법 행정을 한 게 아닌가? 그러면 정말 윤석열이라는 국가의 반역 도당들 그리고 국민의힘이라는 어떤 그 내란 잔당들은 지금 굉장히 세력이 줄어들었지만 검찰과 사법부에 암약하고 있는 윤석열의 후예들 내란 잔당들 이 자들에 대한 인적 청산 지금 사실은 지난 8개월 동안 이 자들에 대한 인적 청산은 하나도 안 된 게 사실 아닙니까? 옳은 지적이고요. 우리가 시간이 지났지만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직위원이 윤석열을 석방하려고 했었고 조희대가 이재명 후보 시절 사실상 대통령 후보 그렇죠. 자격을 박탈하려고 했던 사법 쿠데타를 했고 그런 대법원장이 지금 장악하고 있는 사법부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과 사법부의 그 보이지 않는 그런 그들만의 기득권 카르텔이 있지 않느냐 이런 의심을 저희들이 끈질기게 해왔었고요. 그래서 사법부의 개혁을 계속 요구를 했지만 사법부는 꿈쩍하지 않았죠. 그리고 이번에 내란 전담재판부법을 비록 민주당 주도로 통과를 시켰지만 여전히 법원은 그것을 비웃고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담재판부법을 통과시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사건 특검의 수사를 중요 시기마다 방해하는 영장 판사들이 그것도 수원지법에서 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동일 법원에서 온 판사 3명이 동시에 영장 전담 판사를 한다는 이 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는 이 구조에서 그들이 계속적으로 영장을 기각을 시켰거든요. 그래서 이런 영장 판사들을 교체하는 내용이 중요 내용으로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마치 법원인 이 입법부 국회가 보란 듯이 지금 그 판사들을 그대로 재활용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부에 대해서 사법부가 지금 정면으로 너네들 법을 아무리 만들어도 우리는 거기에 따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선전포고한 거나 마찬가지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남은 마지막 과제가 사법 개혁이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사법부가 네. 매번 얘기를 하면서 사법권 독립을 얘기하면서 개혁에 저항을 했는데 사실 지금 저 법의 목적과 취지를 생각을 한다면 그대로 영장전담 재판부를 유지한다면 사실 입법권에 대한 독립을 해치는 거죠. 법을 형해화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입법부 사실은 사법부는 그 법을 받아서 집행하는 역할인데 그 법의 취지를 해치는 행위라는 거라서 근데 그거를 저희가 사법부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 너무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저 PD님 기사 하나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검찰 해체 불씨된 김 여사 주가 조작 사건 사법부 첫 판단 무죄.
이 뉴스원 기자인데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기사인데 이게 결론적으로는 서울중앙지법이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무죄, 알선 수재만 징역형을 했기 때문에 지난 2024년 중앙지검 무혐의 지휘 라인을 민주당이 탄핵한 것이 제대로 된 정치적 판단이었냐를 보여주는 그런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언론에서 김건희 주가 조작 무죄니까 당신들 예전에 그 검찰 해체 검사들 자체가 탄핵하고 검사들 압박한 거 당신들이 책임져. 야, 이거 이 재판 결과에 정말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기사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 재판 결과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과거에 이것에 대해서 잘못을 지적한 민주당을 저 민주당 의원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피의자 김건희 불기소 처분 규탄 이 기자회견을 한 저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을 이게 잘못됐다는 기사 아니겠습니까? 야, 재판부가 이러한 뒤에 사이드 이펙트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반적인 재판도 아니죠. 사실은 편파적으로 거의 변호사의 변론 요지서를 읽는 것처럼 재판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이거 너무 답답한데요, 이거. 그때 당시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당시 수사 검사들이 황제 수사를 했고 그리고 당시 검찰총장을 패싱을 이원석 검찰총장을 네. 패싱해서 그렇죠. 실제로 검찰총장이 이제 그 사안으로 옷까지 벗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 검찰총장이 거기에 대해서 수사를 제대로 해라 이렇게 내부에 수사 지휘를 했고 대통령이 이제 그걸 가지고 그때 검찰총장을 사실상 경질을 했는데요. 이미 그때 당시에도 검찰에서도 이게 잘못됐고 도이치모터스 그 수사 그 무혐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못됐다. 그렇게 검찰 내부에서도 인정을 한 그런 세력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라인의 검사들은 어떻게든 김건희에게 무혐의를 주려고 무리를 해서라도 그렇게 이제 말도 안 되는 결론을 낸 거고 그게 분명히 잘못됐다는 거는 온 국민이 아는데 이번에 이제 법원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무혐의를 낸 거는 이거는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긴 하지만 네. 이거는 2심에 가면은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사들이 여전히 이상한 판사들도 많지만 아직도 정의롭고 뭐 이진관 판사 같은 그런 분들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계속 무죄를 판결을 한다면 그거는 정말 사법부가 이 검찰의 이 무혐의를 해서 검찰 해체가 된 것처럼 사법부도 국민들의 심판을 명키가 어려울 거다. 이미 국민들의 분노는 임계점에 올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참 민주당이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 종합특검 이게 이제 또 진행되지 않습니까? 네. 야, 이게 진짜 사법부는 믿지 못할 사람들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정말 2차 종합특검 통과시키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판부의 진짜 설명 자료가 그렇습니다. 들어왔네요. 그래서 네네. 그 무죄 판단에 대해서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한 피고인의 인식 여부는 인정을 하되 이제 공모 관계를 인정을 안 했는데 그 논거가 놀랍습니다. 시세 조종 세력 중 누구도 피고인에게 시세 조종에 관하여 알려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이 시세 조종에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관련 자료가 없다. 말을 안 해줬으니까 관련 자료가 없겠죠. 공모한다고 인정을 안 했으니까요. 근데 네. 여기에 대해서는 재판부의 논리도 화가 나지만 여기에 대해 적극적인 입증이 없었다는 거에 대해서 특검이 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피고인에게 매매가 상황을 이루고 있다는 듯이 잘못 알게 하거나 그 밖에 타인에게 그릇된 판단을 하게 할 목적까지 그 시세 조종 팀이 있었다고 보이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는데 김건희 씨는 그 주가 조작을 하고 있다는 거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러한 논거는 항소 이유서를 쓰는 데에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피고인과 블랙펄이 공모관계에 있다면 블랙펄이 피고인에게 알리지도 아니한 채 일방적으로 할인율을 정하여 시세보다 뭐 2억 5천만 원가량 저가로 할인 매각하지 못하였을 것이다. 주가 조작을 하다 보면요 선수끼리 뒤통수에 뒤통수를 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선수끼리 맨 처음에 매였던 주가 조작 사기의 공모를 기각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도 좀 너무 지나치게 피고인에게만 유리한 그 근거로 된 것 같은데 이 설명문이 조만간 뭐 배포가 될 것 같긴 한데 읽으면 읽을수록 보통은 납득이 될 만도 한데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가장 놀라운 부분은 그 계속성을 인정을 안 해서 공소시효를 다 지났다고 판단을 했네요. 보통 일반적인 범죄 같은 경우에 동일한 범위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범죄를 계속 이어갔다면 계속범으로 보아서 공소시효가 종료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사실 이 도이치모터스뿐만 아니라 다른 주가 조작도 거의 비슷한 양태로 진행이 되어서 공소시효가 중단되었다, 종료되었다고 볼 수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판단한 거는 아마 항소심에서 좀 뒤집혀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재판 그리고 3개 특검 관련해 가지고 정말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신 또 이 정권 재창출 이 역동의 이 시기에 민주당을 이끈 지도부였던 전현희 전 최고위원님이 이 전반적인 오늘의 판결 그리고 앞으로의 우리 할 일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해주셨으면 합니다. 3대 특검 종합 특검이 지금 이제 다시 시작되는 거는 정말 다행이다. 우리 김주호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진짜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성견 지명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너무 지금 화가 나긴 하지만 아직 김건희의 범죄는 많이 남아 있다. 많이 남아요. 양평 고속도로 그리고 또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그게 무속 관련 의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남은 범죄 혐의가 이제 꽤 있습니다. 앞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특검이 좀 더 제대로 확실하게 수사를 해서 국민들의 이 분노에 답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항소심에 가면은 반드시 오늘 이 판결 뒤집어질 거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이 지금 오늘 판결을 한 우 판사가 사실 김건희에게 너 왜 그렇게 사치했냐 이런 걸 물을 것이 아니라 김건희가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그때 국민들에게 대국민 사과를 했잖아요. 네. 우리 남편이 대통령 되면 나는 그냥 집에서 내조만 할 거다. 그러니까 뭐 대통령으로 이제 뽑아달라 뭐 이런 식의 뒤늦게 보면 이게 이제 다 사기였죠. 네. 그런데 그런 약속을 어기고 대통령 시기에 윤석열이 사실은 대통령이었지만 실제로 대통령은 김건희가 행세를 했고 그렇죠. V제로. 예, 그냥 모든 국정농단에 사실상 개입을 했던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고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 판사가 오늘 법정에서 지적을 해야 할 것은 왜 대통령이 되면 내조에 전념하겠다라고 했던 국민들에 대한 약속을 어기고 이렇게 국정농단에 개입을 하고 사실상의 온 나라를 이렇게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결과에 이르게 했느냐 그 책임을 엄중히 묻고 그것을 물어야 했습니다. 물어야죠. 그냥 이 개인에 대한 이런 사치 이 문제로 이것을 하나의 그냥 개인적인 일탈로 넘어가는 그런 지적은 절대 본질이 아니었다. 헐리우드 액션이었죠.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구승 간단히 정리하면 예. 마지막으로 한 말씀. 주가 조작과 정치 브로커들이 활개를 칠 수 있는 판을 열어준 판결이다. 계약서 쓰고 브로커짓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어이가 없습니다. 네, 역사가 평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마이 시청자 여러분, 김건희 선고 관련해서 특집 생중계를 했었는데 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말 저희가 축제 분위기였다가 재판 결과가 나오니까 정말 분노의 도가니로 스튜디오가 가득 찼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신 전현희 전 최고위원님 지금 굉장히 열심히 서울시에서 뛰고 계시죠. 예.
지금 막 그 얘기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오늘 시간 내주신 정구승 변호사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님의 서울시에 대한 구상 다시 한번 제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은 좀 분노의 방송에 지정했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